유진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 정말? 응. 그 집은 보기만 해도 낡고 허름한 시골집이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어두침침했고 좁았으며 뭔가 곰팡이 냄새도 나는 듯 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누추한 옷으로 유진을 반겼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곳에서 살 자신이 없어요. 미안해, 지훈 씨. 남들 보기 창피해서 견디기 힘들 것 같아. 우리 그만 만나자. 유진은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아들아, 저 여자도 아닌 것 같다. 이 허름한 집에서 두 모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흙내음이 가득한 시골 마을, 그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낡은 한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기와 지붕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색이 바랬고 마당의 감나무는 계절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는 증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레 대문을 열었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줘. 먼저 들어가서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지훈은 유진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유진이 이 시골집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조여들었어요. 유진은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점점 불편한 기색이 드러났어요. 세련된 디자이너 옷을 입은 그녀에게 이 흙먼지 날리는 마당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지훈은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던 윤 여사는 아들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내 여자친구도 같이 왔니? 윤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녀는 아들이 데려올 여자가 어떤 사람일지 이미 예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네, 엄마 지금 밖에 있어요. 제발 좀. 지훈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무엇을 부탁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발 가난한 척하지 말아요. 아니면 제발 너무 시험하지 말아요.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윤 여사는 손을 씻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걱정 마난 그저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윤 여사의 말에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요. 유진의 놀란 목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어요. 지훈은 화들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유진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우리 집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따뜻한 곳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의 눈이 집 전체를 빠르게 훑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기야, 이건. 그때 방 안에서 윤 여사가 나왔어요. 단정한 한복 차림의 윤 여사는 소박하지만 품위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와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 여사가 정중히 인사했지만 유진은 그녀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대신 집안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곧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진짜 너무 심하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혐오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불에서 흙냄새 나는 거 안 느껴지세요? 윤 여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오히려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에겐 이곳이 편안한 집이란다. 유진은 코를 찡그리며 입을 가렸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편안한 집이요. 농담하지 말아요. 제대로 씻을 곳도 없겠네요. 말도 안 돼. 난 자기가 이렇게까지 못 사는지 몰랐어.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유진아, 조금만.
하지만 유진은 이미 자신의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저는 인스타에 이런 집은 올릴 수 없어요. 팔로워들이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자기 나 그냥 갈래요. 지우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의 안에서 뭔가가 천천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다급히 유진의 손목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유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녀는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야. 난 조회수와 좋아요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요. 한순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유진이 타고 온 택시는 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마당을 벗어났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힘없이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윤 여사가 천천히 걸어 나와 아들 옆에 섰어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 저런 아이는 며느리가 될 수 없지.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다음엔 제대로 된 여자를 데리고 올게요. 윤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시골집에 사는 평범한 어머니였지만 그녀의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사실 윤 여사는 대한민국 최대 건설회사의 오너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시작해 자수성가한 기업인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윤 여사는 계획을 세웠어요. 겉으로는 가난한 시골집에 살면서 아들의 배우자 후보들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재산은 모두 숨긴 채 오직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했어요. 걱정 마, 좋은 사람은 반드시 올 거야.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진짜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은 말없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낡은 한옥의 대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끝났지만 더 중요한 만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마당의 감나무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시계를 흘끔거리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잘 될 거예요. 지훈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윤 여사에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윤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지만 그녀에게는 확고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 오직 그런 사람만이 그녀의 아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그저 평소처럼 대하면 돼. 윤 여사의 말에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첫 번째 경험이 너무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마당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대문으로 향했어요. 왔네. 서연은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어요. 그녀는 부동산 중개사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성공적인 거래를 많이 해본 그녀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기야, 여기 정말 멋진데.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밝은 미소가 지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와, 이런 시골 마을 정취가 요즘 트렌드예요. 힐링되는 느낌이 딱 좋네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윤 여사가 현관에서 맞이했어요. 그녀는 소박하지만 단정한 차림으로 서연을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녀의 태도는 예의 바르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연이라고 해요. 지훈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윤 여사는 미묘한 표정으로 서연을 살폈어요.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서연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반갑구나. 안으로 들어오렴. 서연은 밝은 얼굴로 집안을 향해 걸어갔어요. 지훈은 그녀의 태도를 보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잘 될 거야. 그의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처음에 서연은 집안을 둘러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가구들과 소박한 인테리어를 보며 감탄했어요. 와,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정말 좋네요. 요즘 이런 스타일이 SNS에서 핫해요. 윤 여사는 조용히 차를 내오며 서연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집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곧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근데 냉장고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우리 결혼하면 큰 걸로 바꿔야겠어요. 지훈은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조금 불편하긴 해도 괜찮아. 엄마랑 같이 살면서 익숙해졌어. 서연은 부엌을 둘러보다가 문득 화장실 위치를 물었어요. 지훈이 밖에 있다고 알려주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밖에요? 화장실이 집 밖에 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시골집이라 그래요. 불편하지만.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렇군요. 색다른 경험이네요. 그녀는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지훈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윤 여사가 정성스럽게 차린 시골 밥상이 놓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반찬들이었어요. 서연은 음식을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던 중 서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주변에 땅이 많으세요? 윤 여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서연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제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 궁금해서요. 요즘 시골 땅이 좋아요. 개발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윤 여사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 집 한 채로 충분해. 수익보다는 추억이 많은 곳이라서 더 소중하단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곳에 사시니 주변에 땅이라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개발 계획은 없으세요? 윤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녀는 서연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없단다. 우리는 그저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야. 서연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더욱 뚜렷해졌어요. 그녀는 밥을 먹다 말고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그런데 우리 결혼하면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건 아니지? 우리 신혼집은 아파트로 구할 거지? 지훈은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표정에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집은 이래도 우리 결혼할 때 어머니가 아파트는 해주시는 거지? 모아둔 재산은 있지?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 그래도 둘이 열심히 살면 괜찮을 거야.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녀의 눈에 냉기가 어렸습니다.
자기야, 사랑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머니가 이렇게 사신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건 좀. 서연은 윤 여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비즈니스적인 톤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 도와주실 돈은 있죠? 윤 여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엔 재산은 없어. 그래도 평생같이 살 가족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서연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공허해 보였습니다. 자기야, 아무래도 나 고민돼. 지훈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가 고민이야? 서연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아파트에서도 못 살고 돈도 없다며. 지훈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괜찮을 거야. 힘들어도 둘이 같이 살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냉정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더 중요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우린 열심히 살면 돼. 서연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손을 휘저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럼 우리는 언제 아파트를 사? 결혼하면 부모님 돈도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 상처가 깊이 패였습니다. 서연은 더 직설적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해봐. 시골 집 말고 자기가 가진 건 뭐야? 부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돈은 있는 거야? 최소한 전세라도 구해줄 수 있어? 지훈은 그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졌어요. 서연은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난 아무것도 없이 살 자신 없어. 사랑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자기는 왜 몰라? 윤 여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괜찮다. 우리 집이 넉넉지 않으니까 내가 고민되는 것도 이해해. 서연은 바로 윤 여사에게 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모아놓은 재산은 있는 거죠? 시골에 살아도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이 아무리 이래도 돈은 있을 수 있잖아요? 지훈은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연의 질문 속에는 애정이 아닌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곧이어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해. 이런 것은 나랑 안 맞아. 서연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며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그리고 자기야, 연락하지 마.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먼지를 일으키며 서연의 차는 멀어져 갔어요. 지훈은 허탈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지친 듯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 여사가 조용히 걸어나와 아들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이런 애들은 다 떠나게 돼 있지.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이런 테스트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윤 여사는 변함없는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좋은 사람은 반드시 올 거야.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노을처럼 붉게 타오르는 듯 했어요. 아픔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 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어요.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 열매가 연그러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오랫동안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두 번의 상처로 그의 마음에는 깊은 골이 패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마. 지훈이 윤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윤 여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언제나처럼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기대가 되는구나. 지우는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긴장했어요. 그의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그의 마음속으로 간절한 기도가 흘렀어요. 작은 경차 한 대가 마당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이전의 두 여자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소박한 원피스에 편안한 운동화를 신은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소희의 목소리는 맑고 진실되게 울렸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소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어. 우리 집이 좀 외진 곳에 있어서. 소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혀요. 오는 길에 시골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즐거웠어요. 어머님께 드릴 작은 선물이에요. 지우는 화분을 받아들며 소희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윤 여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희를 보며 살짝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전의 두 여자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소희는 윤 여사를 향해 공손히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소희라고 해요. 소희가 화분을 건네며 말했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제가 직접 키운 라벤더인데 향기가 좋아서 가져왔어요. 윤 여사는 화분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구나 들어오렴.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소희는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따뜻한 느낌의 집이네요. 이런 한옥은 처음 와봐요. 윤 여사는 조용히 소희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여자들도 처음에는 좋은 반응을 보였으니까요. 소희가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벽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 가구들은 오래되었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관리하신 것 같아요. 나무결이 살아있네요. 윤 여사는 살짝 놀란 듯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점을 알아채지 못했거든요. 내 눈이 밝구나. 소희는 부엌으로 걸어가 작은 냉장고를 보았어요. 이전의 여자들이 가장 비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작지만 알차게 쓰고 계시네요. 오히려 이렇게 있으면 식재료도 신선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소희는 이어서 마당을 보며 말했어요. 밖에 화장실이 있네요. 진짜 시골 감성이에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자연 속에서 사는 기분이 될 것 같아요. 지우는 또 한 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전 여자들이 가장 질색했던 부분에 대해 소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소희를 바라봤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는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걸까? 우리 집이 낡았지 불편하지 않니? 윤 여사의 질문은 가볍게 던진 것 같았지만 눈빛은 소희의 반응을 예리하게 살폈어요. 소희는 순간 윤 여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지만 소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 이런 집이 참 정이 가요. 윤 여사는 눈을 살짝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그래? 뭐가 그렇게 정겹다는 거니?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오랜 세월을 견뎌온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집은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마당에 있는 감나무도 나무 창틀도 오랜 세월이 묻어있는 흔적들이 다 정겹게 느껴져요. 윤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녀는 소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어떠시니? 소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픈 기억이 떠오른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세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15살 때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어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강남의 큰 아파트에서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죠. 소희의 눈에 옅은 슬픔이 어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집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해주는 가족의 사랑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요. 윤 여사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녀는 소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니? 소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재기에 성공하셨어요. 작은 사업체지만 정직하게 일하세요. 어머니는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시고요. 우린 예전만큼 부유하진 않지만 더 행복해요. 서로에게 더 감사하게 됐거든요. 지우는 소희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그의 눈에는 따뜻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윤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어딘가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윤 여사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윤 여사를 도왔어요. 그녀는 능숙하게 그릇을 나르고 젓가락을 정리했습니다. 식사 중 윤 여사는 소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꽃집에서 일한다고 했지?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됐니?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열정이 묻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꽃에 매료됐어요. 꽃은 정말 신기해요.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고 자신만의 시간에 맞춰 꽃을 피우죠. 소희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제게 꽃은 희망의 상징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결국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니까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 여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는 소희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소희는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윤 여사는 말렸지만 소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해?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인걸요? 소희의 대답에 윤 여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소희는 윤 여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어요. 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시간들, 꽃을 통해 위로를 받았던 순간들, 그리고 지훈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된 과정까지. 윤 여사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따뜻한 빛이 머물렀습니다. 소희야. 윤 여사가 갑자기 소희를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네, 어머님? 며칠 묵고 가는 건 어때? 소희는 순간 윤 여사를 바라보았어요.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갑자기 머물러도. 윤 여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집이 좋다면서. 마침 직장도 근처라며. 옆에서 듣고 있던 지우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갑자기 왜? 소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회가 반가웠습니다. 그럼요.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윤 여사는 조용히 소희의 표정을 살폈어요. 한 점의 거짓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희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막상 이 집에서 살아보면 얼마나 불편한지 그녀도 느낄 거야. 그렇게 되면 현실을 알게 될 테고 결국 우리 집을 떠날 거야. 그날 저녁 소희는 작은 방 하나를 받았어요. 창가에 놓인 오래된 나무장과 투박하지만 정갈한 이불이 깔린 방이었습니다. 소희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방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마음 바뀌면 언제든 말해라. 억지로 남을 필요는 없으니까. 소희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별이 정말 예뻐요. 소희의 눈에 별빛이 반사되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감이 번졌습니다. 이곳에서의 밤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이 집이 조금씩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문 너머에서 지켜보던 윤 여사는 문을 살며시 닫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다른 걸까? 윤 여사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점점 커다란 기대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이른 아침, 소희는 조용히 눈을 떴어요. 이곳의 적막함이 낯설었지만 새소리가 들리는 이 아침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서울의 자동차 소음과 사람들의 부산한 발걸음 대신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들렸어요. 소희는 팔을 쭉 뻗어 기지개를 켰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그녀는 문을 살며시 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윤 여사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익숙한 손길로 쌀을 씻고 반찬거리를 꺼내는 모습이 정갈했습니다. 소희는 자연스레 다가갔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 여사는 고개를 들고 소희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쌀을 씻고 반찬을 준비해봐라.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부엌 한쪽에서 앞치마를 찾아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이라도 놓칠세라 신중한 그녀의 모습에 윤 여사는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물속에서 하얀 쌀알이 부드럽게 손끝을 스치며 흐르는 동안 소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 냄새가 그리울 때가 많았어요. 특히 힘들 때면요. 윤 여사는 소희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쌀을 씻는 손길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전혀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래. 윤 여사는 짧게 대답하고 천천히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소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소희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그녀는 작은 화단을 발견하고 눈을 빛냈습니다. 와, 이런 꽃들이 있었네요. 소희가 화단을 가까이서 살펴보니 조금 관리가 소홀해 보였어요. 그녀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마당으로 나와 놀란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보았어요. 소희야, 뭐해? 소희는 흙 묻은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화단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숨어 있었네요. 조금만 가꾸면 더 예쁘게 피어날 것 같아요. 지훈은 소희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받은 듯 했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와줄까?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화단을 정리했어요. 집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 여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표정을 감추고 창에서 물러섰어요. 날이 흘러 소희는 완전히 이 집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윤 여사의 집안일을 도왔고 퇴근 후에는 정원을 가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윤 여사는 방 안에서 낡은 탁자 앞에 앉아 차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소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윤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첫 잔을 들어 올렸어요. 마치 아들의 말을 일부러 외면하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 여사는 첫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도 보셨잖아요. 저희 집이 가난한 것도 알고 엄마가 일부러 힘든 일 시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다 해내고 실수해도 도망치거나 핑계대지 않아요. 남의 탓도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됐잖아요. 더 이상 시험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엄마. 윤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아 있어. 지훈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윤 여사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더 확인하려고요? 윤 여사는 천천히 첫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돈에도 흔들리지 않는지. 지훈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윤 여사의 말이 너무 단호했습니다. 소희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 확실해요. 윤 여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사람이란 몰라.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엄청난 돈 앞에선 달라지기도 하지. 지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때는 인정하마. 지훈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 여사가 결심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와 지훈은 마당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아 들어가자.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러나 소희는 조금 더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이 부분만 끝내면 돼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여름비가 순식간에 세찬 폭우로 변했습니다. 빨리 들어가. 지훈이 소희의 손을 잡아당겼지만 소희는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녀의 눈이 화단 너머 감나무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봐요. 화단이 무너져요. 폭우로 인해 경사진 곳에 있던 화단 주변의 흙이 쓸려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망설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희야, 위험해. 지훈의 외침에도 소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화단으로 달려갔어요. 그녀는 재빨리 주변에서 큰 돌들을 모아 흙이 쓸려 내려가는 부분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화단이 다 무너져요. 어머님이 정성껏 가꾼 꽃들이 다 망가질 거예요. 소희의 옷은 순식간에 비에 젖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화단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지훈도 망설임 없이 소희를 돕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필사적으로 흙더미와 돌을 옮기며 화단을 보호했습니다. 이쪽으로 배수로를 만들어야 해요. 소희가 소리쳤어요. 그녀는 빠르게 땅을 파서 물이 흘러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그녀의 손놀림에서 드러났어요. 집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빗속에서 필사적으로 화단을 지키는 소희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윤 여사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저 아이가. 윤 여사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녀는 서둘러 우산을 들고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와. 위험해. 윤 여사가 소리쳤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요. 거의 다 됐어요. 소희의 손은 흙과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윤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폭우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비가 그쳤을 때 소희와 지훈은 완전히 젖은 채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화단은 무사했습니다. 오히려 소희가 만든 배수로 덕분에 물이 잘 빠지고 꽃들도 안전하게 보호되었어요. 정말 대단해. 윤 여사가 감탄했어요. 그녀는 소희의 능숙한 솜씨에 놀랐습니다. 소희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꽃집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종종 있어요. 폭우가 오면 화분들을 보호해야 하거든요. 소희는 흙 묻은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비가 온 건 다행이에요. 이렇게 배수로를 만들어두니 앞으로 비가 와도 화단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윤 여사는 소희의 말에 깊이 감동받은 듯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분위기가 전과는 다르게 화기애애했습니다. 윤 여사조차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식사가 끝난 후 윤 여사는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일 정말 고맙구나. 소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한 일인걸요? 이 집은 이제 제 집 같아요. 윤 여사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녀는 소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당당했어요. 박 회장, 대한민국 최대 호텔 체인을 소유한 여성 기업인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윤 여사가 차분히 인사했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갑자기 웬일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묻어났어요. 부탁이 하나 있어. 윤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윤 여사는 첫 잔을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냈어요. 내 아들이 이번에 서울에서 내려온 여자애가 있어. 내 며느리가 될 아이를 시험해달라고. 박 회장은 순간 말이 없었어요. 시험? 대체 무슨 시험을 하겠다는 거야? 그 아이가 정말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지, 부자인 남자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지. 이제야 박 회장은 윤 여사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와, 너 참 대단하다. 그럼 내 아들이 직접 다가가서 해보라고? 윤 여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내 아들은 외모도 출중하고 집안도 탄탄하지. 그런 남자가 호감을 표현하면 보통의 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박 회장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여자라면 누구나 흔들릴 만하지. 내 며느리 될 아이가 과연 다를까? 윤 여사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 난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내 아들이 흔쾌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 윤 여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내 덕분에 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박 회장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넌 정말 완벽한 며느리를 원하는구나. 그 아이가 진짜로 내 기대를 충족하면 이번엔 인정할 거지? 윤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깊어진 밤, 마을의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윤 여사의 손길이 첫 잔을 다시 감쌌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른 오후, 마을의 작은 꽃집 플라워 가든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했어요. 소희는 부지런히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정성을 다했어요. 소희 씨, 어머니 생신 선물로 꽃바구니 하나 부탁해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떤 꽃이 좋으세요? 어머님의 성격이나 좋아하시는 색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소희는 손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꽃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녀에게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메신저였습니다. 그때 꽃집 문이 열리며 가벼운 종소리가 울렸어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희가 밝게 인사했어요. 그러나 곧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분위기가 이 작은 마을 꽃집과는 너무 달랐어요. 검은색 수트를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꽃을 좀 사고 싶은데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며 천천히 꽃들을 구경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서. 윤 여사가 부탁한 친구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대한민국 최대 호텔 체인의 후계자였습니다. 어떤 꽃을 원하세요? 소희가 물었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긴장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사실은 특별한 꽃을 찾고 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보라색 꽃이었어요.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혹시 라벤더?
아니면 제비꽃이나 클레마티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느낌의 꽃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민석은 소희의 전문적인 대답에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전문가시네요. 사실 제가 꽃 이름을 잘 몰라서요. 그는 멋쩍게 웃었어요. 그의 미소는 매력적이었고 소희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냥 예쁜 꽃 한 다발 추천해 주세요. 당신의 취향으로요.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그녀는 조금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꽃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소희의 손은 마치 춤을 추듯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하얀 안개꽃, 노란 프리지아, 분홍 장미, 그리고 보라색 리시안서스를 조화롭게 섞어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민석이 감탄했어요. 그의 눈빛이 소희의 손길을 따라갔습니다. 각 꽃마다 의미가 있어요. 안개꽃은 진심, 프리지아는 순수한 애정, 장미는 사랑, 리시안서스는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의미해요. 소희가 꽃다발을 완성하며 설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꽃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꽃다발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이곳은 참 조용하네요. 여유로운 분위기가 좋습니다. 소희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네, 마을 자체가 조용한 편이에요. 여행 오셨나요? 민석은 테이블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어요. 맞아요. 잠시 쉬러 왔어요. 이런 한적한 곳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의 태도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어요. 일부러 과시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운 대화 속에서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어요. 다음 날 민석은 다시 꽃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고급 브랜드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고 자연스럽게 쇼핑백을 소희의 앞에 내밀었어요. 소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녀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손님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민석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받을 이유라. 그럼 친구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소희는 여전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손을 저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민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결국 쇼핑백을 들어 올렸어요. 좋아요. 오늘은 그냥 가져갈게요. 하지만 이렇게 거절만 하면 언젠가 후회할 수도 있어요. 소희가 계속 선물을 거절하려 손사래를 치는 순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화병이 균형을 잃고 기울어졌어요. 꽃병 속의 물이 그대로 민석의 정장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어요.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죄송해요. 소희는 허겁지겁 휴지를 집어 민석에게 건넸지만 물이 이미 그의 고급 정장을 적신 뒤였어요. 민석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자신을 내려다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소희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아니면 새 옷이라도. 민석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대신 저녁 한 끼 사요. 그걸로 충분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소희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이요? 네, 괜찮으시면요. 마침 배도 고팠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얘기나 하죠. 소희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래요. 정말 죄송하니까 제가 살게요. 저녁은 제가 살게요. 그냥 같이 먹어만 주세요. 그날 저녁 소희는 민석이 말한 장소로 도착했어요.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소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VIP 라운지에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어요. 은은한 조명이 식탁 위를 비추며 테이블마다 정갈하게 놓인 식기들이 반짝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한쪽 자리에서 와인 잔을 들고 있던 민석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소희를 바라보았어요. 와주셨네요. 소희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라 좀 긴장되네요. 그 옷은 괜찮았어요? 민석은 가볍게 웃으며 와인을 내려놓았어요. 걱정 마세요. 옷은 괜찮아요. 잠시 후 직원들이 준비한 최고급 요리들이 테이블 위에 하나둘씩 차려졌어요. 정성스럽게 조리된 스테이크, 트러플 파스타, 신선한 해산물 요리까지. 소희는 테이블을 둘러보다가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너무 비싼 곳 아니에요? 민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곳이죠. 가끔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소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이런 곳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뭔가 제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랑 너무 다르니까 그냥 좀 불편해요.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와인 잔을 천천히 흔들었어요. 그럼 제 자리로 와 보는 건 어때요? 소희는 순간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민석을 쳐다보았어요. 네, 당신이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민석은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마음이 가더라고요. 당신은 다르잖아요. 다른 여자들이랑. 소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있죠. 난 솔직한 사람이니까요. 민석은 손짓을 하자 직원이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는 그것을 열어 보이며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 키가 들어 있었어요. 서울 강남에 새로 나온 최고급 레지던스예요. 전망도 끝내주고 조용하고 넓고. 이런 곳에서 꽃집을 여는 건 어떨까요? 당신 같은 실력자에게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소희는 깜짝 놀라며 상자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선택의 기회죠. 민석은 여유롭게 말했어요. 이제 선택만 하면 돼요. 그 시골 꽃집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 강남에서 최고급 플라워 숍을 운영할 것인지. 소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녀의 손은 꼭 쥐어졌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럴 수 없어요. 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요? 소희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요. 편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소중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흥미롭네요. 정말 흥미로워.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딘가 씁쓸했어요. 그는 소희를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지훈이가 행운하네요. 소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지훈 씨를 아세요? 민석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네, 알아요. 사실 저는 윤 여사의 친구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윤 여사의 테스트였죠.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테스트요? 네, 당신이 정말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물질적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소희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땠나요? 제가 테스트를 통과했나요? 민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은 진실되었습니다. 완벽하게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소희 씨. 다음 날 아침 윤 여사는 방 안에서 차를 우려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민석으로부터 소희의 테스트 결과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소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와. 윤 여사는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그녀는 첫 잔을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구나. 윤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소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에서 사는 게 괜찮니? 소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불편해도 부족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윤 여사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나랑 내 아들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갈 거야. 너희가 결혼해도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괜찮겠니? 소희는 놀란 듯 윤 여사를 바라보았지만 곧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전 이 집이니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건 이 가족이에요. 윤 여사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금고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금고는 묵직한 쇠로 되어 있었고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금고 안에는 집문서, 땅 문서, 그리고 여러 금융 자산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차분히 문서를 한 장씩 정리한 후 소희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게 마지막 선택을 줄게. 이 안에는 우리 집의 진짜 문서, 땅 문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들어있어. 소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 여사가 묵묵히 문서를 펼치며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난 가난하지 않아. 이 집은 가짜야. 난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 중 하나다. 소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는 소희를 보며 윤 여사는 미소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이 가난한 집에서 사는 척을 한 것도 내 재산을 숨긴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 여태껏 많은 여자들이 우리 집에 재산을 보고 접근했지만 난 진짜 가족을 찾는 게 더 중요했어. 소희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윤 여사를 바라보았어요. 윤 여사는 손을 뻗어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이제 이 돈을 모두 가져가서 편하게 살거라.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해요. 윤 여사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래, 이제 됐다. 이제야 내 며느리를 찾은 것 같구나. 시간이 흘러 서울의 고급 주택가, 넓은 정원이 있는 모던한 집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곳에 윤 여사가 소희와 지훈을 위해 준비한 새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행복했던 것은 집의 한쪽에 작은 꽃집 하트 블루밍 하트를 열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소희의 꿈이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윤 여사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너희가 정말 행복할 거란 걸 알겠어. 소희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지훈은 어머니와 소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힘껏 웃으며 말했어요. 자,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맛있게 먹자. 소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돈으로는 피울 수 없는 꽃이 있어요. 그건 바로 가족의 사랑이에요. 윤 여사의 눈가에 따뜻한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찾아왔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깨달은 듯 했습니다. 꽃처럼 피어난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어요.